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 첫 번째 이야기. 봉숭아. 들려주고 둘러주는 불 일기. 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 1.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처음이라 서투네요. 1. 봉숭아. 나는 2.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 2. 하나 둘 셋 3 6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우리 응원가죠.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에서 제일 짧은 극단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우리 응원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봉숭아.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 우선 나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직선거리로 서울에서 400km나 떨어진 제주도 제주공항에서도 30여 킬로미터 남쪽으로 한라산 동쪽 언덕 오름들을 지나 무령아리 오름 근처에 있는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카페, 라이브 카페 이름 같지 않은 카페 이름으론 좀 긴 듯한 자그마한 라이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올해 21살의 휴학생이 바로 나다. 정식 휴학계를 내놓고 쉬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입대를 앞두고 공부를 쉬고 있으니 휴학생이다. 대학에 적을 둔 학생도 아니다. 그렇다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학원을 다니는 재수생도 아니다. 정체성 상실에 그냥 쉬는 학생이다. 좋게 말하면 발전성숙 과도기적 청년이랄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라이브 카페라고 하지만 서울 한강변 미사리나 경춘가도 또는 부산 달맞이고개 또는 제주시 탑동이나 용두암 도로변의 그런 그럴듯한 라이브 카페와는 수준이 전혀 다르다. 노래 잘 부르는 과거에 7080 유명 가수도 나오지 않을 뿐더러 마이크도 갖춰놓지 않고 홀 한가한 모퉁이에 단지 기타 드럼만 휑하니 놓여있는 평범한 시골 다방 같은 곳이다. 쾌쾌한 냄새도 날 것 같다. 이래서 미사리의 카페처럼 문 밖에 가수 이름을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써 붙여놓는 일은 이 카페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말 보잘것없는 이름만 모양만 거중만 라이브 카페일 뿐이다. 구색은 갖춰도 그래도 이 카페에서는 매일 저녁 노래소리가 들리고 늘 기타 소리도 들려온다. 물론 라이브이니 생음악이다. 생소리라고 해야 한다. 생소리라고 해야 더 적절할 것 같지만 대개 한 사람의 목소리로 서툴게 줄을 퉁기는 그의 기타 소리도 들린다. 어느 날은 다른 목소리에 조금은 더 자연스러운 기타 소리나 색소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하여튼 나는 이런 미국 변죽물까지 먹은 나로서는 젊디 젊은 내 나이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분위기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개똥아! 개똥벌레 들어볼래? 노래를 들어주는 관객도 대개 혼자다. 개똥벌레는 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별칭으로 아버지는 굳이 애칭이란다. 개똥벌레가 애칭이란다. 드라마에서도 올망이 졸망이 개딱지 같은 순에 빠진 애들을 개똥이라고 하던데 이걸 애칭이라니. 아들을 두고 이걸 애칭이라니. 대답을 기다릴 리 없다. 재우치는 모습이 보지 않아도 훤하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지는 걸 가슴을 내밀어도 어쩔 수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달아나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쯤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나 쓰러진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마음을 다 주어도 친구가 없네. 사랑하고 싶지만 마음뿐인걸. 나는 개똥벌레 어쩔 수 없네. 손을 잡고 싶지만 모두 떠나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손을 잡아주려. 외로움아 쓰러진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오늘 밤도 그렇게 잠이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울다 잠이 든다. 눈치챘겠지만 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의 유일무이한 가수는 나의 아버지다. 역시 눈치챘겠지만 그 노래를 어찌됐든 들어줘야 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인 나다. 노래는 이미 끝났어도 아빠의 웅얼웅얼 후렴은 그칠 줄을 모른다. 있는 듯 없는 듯한 바람으로 사이가 잔잔한 날의 연기처럼 떠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며 떠돌기만 하는 희뿌연 연무처럼 아들을 이국 멀리 떨어뜨려 놓고 아들 대신 기타를 보듬고 있었을 아버지의 노래는 때로 슬프다. 때론 슬프다. 기쁜 노래마저도 눈물 짓게 만든다. 아들! 아빠 노래 어때? 좋지? 어찌 좋을 수가 있으랴. 남들은 퇴직 후 옛 친구들과 술 한잔하며 등산도 같이 다니고 어울릴 텐데 아빠는 오히려 홀로 살기를 작정하고 서울에서 이 멀리 섬 제주도로 왔고 제주도에서도 가장 남쪽 서귀포에서도 20km나 떨어진 외딴 곳으로 이사를 왔다. 좋지! 대신 나는 아버지 외모로 시비 아닌 시비를 건다.
왜 그래? 아빠답지 않게 앞단추는 3개? 나? 풀어 헤치고 이건 뭐야? 아빠는 범생이를 그렇듯이 옷도 모범생처럼 입고 다닌다. 당연히 단추도 채워야 하는 아빠다. 왜 저렇게 달라지는 거지? 싶었다. 대답이 더 가관이다. 여기가 어디냐? 무대 아냐? 난 가수자녀. 그럼 무대답게 가수답게 코디를 한 거지. 코디를 한번 해본 거지. 젖꼭지가 보일 정도로 단추를 풀어 헤치는 게 가수답다니. 하기야 그런 것조차 흉내를 내고 싶었겠지.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 혐오하는 게 그런 가수들의 복장인데 아무튼 나를 더 소개하자면 아시아권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군사 요충지이자 미국령 중 가장 오지인 괌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원하는 미국 대학에 진학을 못하고 군대 문제로 한국에 돌아와야 했다. 한국을 떠난 지 거의 5년이 지나서이다. 상당수 한국의 20대가 그렇듯이 진학만 못했을 뿐 나도 하고자 하는 대학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중학교 때 한국에서 배우지 못한 이종 격투기가 늘 한처럼 따라다녔다. 미국 땅에서 덩치 큰 아이들 속에 있다 보니 이종 격투기는 더 필요했고 그 필요성은 더 절실했다. 군대를 가려니 지원이란 게 있었다. 나는 불현듯 이종 격투기가 떠올라 다른 생각할 것도 없이 해병대를 지원했다. 거기서는 어쩌면 이종 격투기 비스무리한 걸 가르쳐주지 않을까 싶어서다. 그것도 공짜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월급도 준다지 않는가. 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의 주인은 나의 아버지다. 시간제가 아닌 일당제로 비록 계약생의 불이익은 있지만 아버지는 일이 끝나면 매일 그날 일당을 잊지 않고 내 손에 쥐어주니 집안일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돈 버는 아르바이트생이 더 맞는 것 같긴 하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도 있는데 그날도 아버지는 내게 약속한 그 일당을 꼭 준다. 확실하다고 해야 하나, 분별력이 있다고 해야 하나, 융통성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끝내주는 아버지다. 이 점은 참 좋다. 그러나 아버지는 시간제 대신 일당제를 고집하였고 늘 생각이 짧은 나는 아들인데 하루 종일 부려먹기야 하겠어? 싶어 흔쾌히 일당제의 구두, 즉 말로 사인했다. 시간당 2,000원과 일당 2만 원은 당장 듣기에 2만 원이 훨씬 더 많은 듯해 보였다. 시급 만원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악질 카페 주인이지만 어찌하겠나. 아빠인데 더 따질 것 없이 일당제의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의 일당제는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없었다. 더욱이 하루를 다 채우지 않으면 시간 계산도 해주지 않는다. 그날 일당은 없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란다. 약속이란 말은 아마도 내가 태어나 엄마란 말 다음으로 아빠보다 먼저 배우지 않았나 싶다.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말이 약속 지키기이기 때문이다. 1분만 늦어도 이유 불문 호령이니 이 또한 정말 끝내주는 아버지다. 이 점은 싫다. 내 아버지 맞나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융통성이 없는 아버지를 가져본 사람이면 나를 이해할 것이다. 이러니 퇴근 시간도 아버지와 언제나 똑같다. 하지만 아버지와 떨어져 있던 5년의 긴 시간, 내 가슴에 박혀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온몸으로 쓰렸던 혼자라는 외로움, 가슴에 더 절절했던 가족의 그리움, 뼈에 사무치는 말을 정말 실감하며 산 긴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처음 계약서 없는 당시엔 일당제니 시간제니 하는 따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라이브 카페라면 라이브 카페답게 저녁 무렵 빨라야 오후 5시쯤 문을 열 줄 알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그치며 동작으로 느리고 생각으로 느긋한 내게 아침부터 서두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라르고와 아들의 프레스토 아빠는 버거러질 수밖에 없었다. 청소해야지! 첫 출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내린 첫일이다. 그래도 아들인데 더욱이 이국소 돌아온 지 불과 사흘밖에 되지 않은 3일 상봉 아들에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라며 가뜩이나 튀어나와 있는 내 입을 더 삐죽 내밀면서 진공청소기를 찾았다. 카페는 깨끗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흰 수건과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은 호텔 목욕탕의
처음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발 뒤꿈치를 들었던 것 마냥 며칠 전 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에 처음 발을 들일 때도 그랬다. 진공 청소기도 필요 없는 듯 했지만 의례적으로 그걸 들고 나왔다. 가수는 오늘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 기타 연습해야 하거든. 청소기로 돌리지 말고 주방 옆 방을 걸레로 좀 치워주겠니? 아버지는 이미 기타를 가슴에 끌어안고는 도레미파솔 줄을 고르고 있었다. 노래나 기타나 아버지 실력으로 감히 무대 위에서의 공연이 어찌 가능한 일일까? 아버지는 아들과 떨어져 있는 사이에 기타 실력보다는 뻔뻔함이 더 늘었는가 보다. 떨어져 있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 대신 기타를 끌어안고 외로움에 쩐 가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었을지 모른다. 어둠이 깊어지고 달이 밝아질 무렵이면 덩그러니 혼자가 된 내가 하모니카로 대신 떨어져 있는 아버지를 종종 만나야 했듯이 퉁기는 줄의 속도로 판단하건대 여전히 아버지의 박자는 해싱해싱하는 게 이전 그대로였다. 그리 크지 않은 카페 안을 가로질러 주방 쪽으로 가고 있자니 이미 아버지는 옹송거리고 전주도 없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5년 전, 괌으로 떠나기 며칠 전 내게 녹음해준 테이프에도 들어있는 노래였다. 저 별이 지기를 기다리나 손톱 끝에 봉숭아 빨개도 몇 밤만 지나면 질도인데 손가락마다 무명실 메어주도 꽃내니는 어딜 갔나 별 사이로 마흔 살 구름 거쳐 나타나듯 꽃내니 웃는 얼굴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듯 고운 내니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서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님 나오시고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님도 돌아오소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님도 돌아오소 그리운 내님도 돌아오소. 내가 아는 바로는 약 6년 전 아버지는 한 여자와 헤어졌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분으로 나를 낳아주진 않았지만 낳아준 엄마보다도 더 많은 좋은 기억을 내게 지금도 남겨놓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이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아버지는 이혼하고 나를 혼자 키우고 나와 함께 놀며 거의 10년 동안 살아왔었다. 그러다가 만난 그분 5년 미국물을 먹은 놈이 바다 냄새에 좀 풍기면서 말하자면 미국식으로 쉬, 즉 그녀라고 하는 게 더 쿨한 듯 싶다. 그녀를 만나 내가 알기론 약 1년간 사귀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처음 들려준 노래가 봉숭아이며 이제는 아버지가 매일 부르는 노래가 되었고 내가 지겹도록 듣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노래가 봉숭아다. 가사 좋지 않냐? 별 사이로 맑은 달 구름 거쳐 나타나듯 고운 내님 웃는 얼굴 어둠 뚫고 나타나소. 더 들어볼래? 계속 할 거면서 왜 묻는지 모르겠다. 초롱한 저 별빛이 지기 전에 구름 속 달님도 나오시고 손톱 끝에 봉숭아 지기 전에 그리운 내님도. 꼭 뒤를 흐리고 말지만 나는 안다. 여자를 정식으로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나지만 알고 있다. 돌아오지 않을 그녀라는 것쯤은 당사자인 아버지는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 이러니 돌아오지 않을 님에게 차마 돌아오소 할 수는 없었던 게다. 아무리 노래라 해도 혼자 부르는 노래라 해도 대신 아버지는 돌아오소라고 불러야 할 대목에 기타줄에 꽂혀있던 고개를 쓱 들어 나를 보며 씩 웃곤 한다. 그 웃음을 보는 나는 참으로 슬프다. 웃음의 진실을 알면서 울음보다 더 슬픈 웃음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알게 되었다. 나는 이런 순애 아빠에게 왠지 화가 났고 이래서 신경질적으로 주방 옆쪽 방으로 뛰어 들어가고 만다. 쪽방 안의 벽면은 온통 책으로 그득했다. 바닥에도 책이 밟혔다. 뭘 치우라는 거야 도대체? 초등학교 때에도 아버지는 서재로 나를 종종 심부름을 시키곤 했었는데 찾던 책 찾아 급히 돌아오면 아버지는 꼭 이랬었다. 간 김에 책이나 좀 읽다가 오지.
책장의 책들 사이에 삐죽 나온 노트 한 권이 먼저 눈에 잡혔다. 겉장에는 카페 일지라고 적혀 있었다. 표지의 제목으로 보아 아버지의 사적인 일기는 아닌 것 같고 사업을 전혀 안 해본 아버지로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필요했을 일들을 적은 사무적인 일지가 아닐까 싶어 무심코 안을 훔쳐보았다. 기타 뒤에서 고개를 쑥 들고 씩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 일기야, 시집이야. 그곳에는 마치 일본의 하이쿠 시보다 더 짧은 글귀만 날짜 아래에 적혀 있다. 다른 사연은 없건만 일기라니. 가요, 봉숭아, 뽕짝 같진 않아. 가요, 봉숭아, 뽕짝 같진 않아. 아버지의 시 같음. 오히려 시보다도 짧은 단상 일기는 짧게 더 많은 상상을 끌어잡는다. 나도 아버지 따라 카페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아버지와의 빈자를 메워가는 시간이며 입대를 앞둔 먼 훗날의 추억이 될 예비 이등병의 편지도 될 듯 싶어서다. 이것이 바로 이 글들이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눌 이 글들이다. 내가 들려주고 아버지가 불러주는 들불 일기. 라이브, 카페, 어떤 장소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 그런 곳에 라이브 카페, 나는 서툴다 고로 존재한다. 첫날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줬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